이번 시간에는 외화 환산 손익의 결산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상품 및 제품 등의 매매 시 내국 거래처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처와 거래를 할 경우에 국가 간의 환율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계산이 필요하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 회계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외환 차익 계정, 외환 차손 계정, 외화 환산 이익 계정, 외화 환산 손실 계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외환 거래에 대한 정의와 무역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거래, 개인이나 기관이 하나의 통화를 매입하고 동시에 거래 체계를 위하여 또 하나의 통화를 매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역이란 지역과 지역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특히 국제 간의 상품, 자본, 기술 및 용역과 같은 것을 매매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라는 게 있겠고 환율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차익 차손 계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 계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환 차익 계정입니다. 기업이 부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외화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원화 회수액이 클 경우, 많다는 얘기죠. 또는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외화 부채의 장부 금액보다 원화 상환액이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 계정이 외환 차익 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제품 외상 매출 시 해서 자,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금 회수 시 원화 회수액이 장부 금액보다, 여기서 장부 금액은 위에서 분기했던 이 차변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금액보다 많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회수를 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외상 매출금 금액보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많다. 그래서 외환 차익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거래처 A사에 제품 10,000달러 선적하여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선적 시점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화로 달러인데 10,000달러를 팔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달러당 우리 한국 원화로는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달러 곱하기 1,000원 그러면 1,00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000원의 외상 매출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00원, 대변 제품 매출 1,000,000원이 되겠죠. 2번 A사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회수 시점의 환율이 1,200원이라고 했습니다. 1,200원. 자, 우리가 받을 거는 10,000달러였습니다. 10,000달러. 그런데 회수하는 시점에서 1,200원으로 환율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200만 원이 원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로 계산된 1200만 원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120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앞서서 회계 처리했던 요거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죠. 이 1000만 원이 대변으로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출 시점의 외상매출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돈을 받은 회수 시점은 1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환율 차이가 생겼고,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이 200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외환 차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외화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원화 회수액이 작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작을 경우 외화 부채 상환할 때 외화 부채의 장부 금액보다 원화 상환액이 클 경우, 갚을 금액이 클 때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 외환 차손이라 하겠습니다. 자, 예시 거래를 보면은 제품 매출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수액이 장부 금액보다 적다. 금액이 작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외상 매출금 금액보다 작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외환 차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외거래처 B사와 제품 5,000달러를 선적하여 매출하고 대금 외상을 하다. 선적 시 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1달러당 1,000원. 그러면 5,000달러 곱하기 1,000원 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0만 원, 대변은 제품 매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B사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다. 회수 시점의 환율이 1달러당 1,900원이라 했습니다. 1달러당 1,900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외환은 5,000달러였죠. 그런데 900원씩 환율이 변경이 됐죠. 그러면 5,000달러 곱하기 900원. 그래서 원화는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원화 금액은 450만 원이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더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작은 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외화 환산 이익 계정과 외화 환손 손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외화 또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를 기말 결산일의 마감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 결산 시 마감되는 환율로 계산을 해서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는 평가이익, 내려가면 평가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자, 1번입니다. 제품 외상 매출 시,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겠죠. 그런데 결산일이 됐습니다. 마감 환율을 환산해 봤더니 환산액이 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외상 매출금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만큼만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 결산 시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자, 예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X1년 11월 1일 해외 거래처 C사에 제품 $10,000 선적하여 매출하고 대금은 2000X2년 1월 20일에 받기로 하였다. 선적 환율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0였고 1,000원씩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대변은 제품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12월 31일 결산일이 됐다는 얘기죠. 결산일. 그래서 결산일에 해외 거래처 C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결산 처리하다. 결산일 마감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으로 선적 시점보다 금액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우리는 $10,000인데요. 1,050원씩 계산을 하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결산 시점에 계산했더니 1,050만 원이 되는 거고, 판매 시 선적 시 환율 계산했을 때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결산 시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 증가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 증가가 발생이 되었고, 결산 시점에 환산을 해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 50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 방법에서 참고하실 거는 달러당 변화된 1,000원에서 1,500원이 됐으니까 50원이죠. 50원. 그래서 50원을 $10,000로 곱하기 해서 실제로 변경된 금액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학습하시는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외화 또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를 기말 결산일에 마감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품을 매출을 했기 때문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결산일입니다. 결산 시에 마감 환산액하고 장부 금액 계산을 해봤더니 환산액이 작다고 그랬습니다. 작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소된 만큼 환산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X1년 12월 1일 해외 거래처 D사에 제품 $10,000 선적하여 매출하고 대금은 X2년 2월 10일에 받기로 하다. 선적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그럼 $10,000 1,000원씩 1,000만 원의 외상 매출이 발생하였네요. 그래서 차변이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대변이 제품 매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000X1년 12월 31일 결산일이죠. 결산일에 해외 거래처 D사의 외상 매출에 대한 결산 처리하다. 결산일 마감 환율은 1달러당 980원이라고 그랬어. 980원. 그러면 $10,000 곱하기 980. 그러면은 98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선적 시는 1,000만 원이었는데 결산 시점에 환율 계산했을 때 980만 원이 계산이 됐죠. 그렇다면 1,000만 원에서 98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손실이 발생한 거죠. 받을 금액이 적어졌다.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감소가
2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 환산,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거래 예시를 들어서 외환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외환 차익에 대한 회계 예시 거래입니다. 자, 1번 3월 2일입니다. 미국 브리지사의 제품 5,000달러 선적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선적일 환율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5,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000원. 그렇다면 500만 원이 되겠죠.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차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500만 원. 대변은 제품 판매죠. 제품 매출 500만 원. 자, 2번입니다. 4월 10일 위 1번의 미국 브리지사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4월 10일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로 계산했을 때 5,000달러였죠? 그런데 입금 시점에서는 1,0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입금된 금액은 525만 원이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은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변은 매출 시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을 원화로 계산할 때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외환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6월 10일 5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캔디사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내용을 봤더니 외상 매출했던 달러는 10,000달러라고 있습니다. 10,000달러. 그런데 5월 1일 환율이 1,100원이었고 6월 10일 입금 시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올라갔죠. 자, 그럼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달러로 10,000달러라고 했고요. 선적 시점은 1,1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 시점 자, 10,000달러가 얼마로 바뀌었냐? 1,200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1,200만 원. 그러면 실제로 돈이 들어온 거는 1,20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선적 시점에 외상 매출금 1,100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원화로 계산해서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더 받은 금액을 외환 차익이라고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4번입니다. 7월 10일 미국 파이낸살에 대한 외화 단기 차입금 3천만 원, 미화로는 3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3만 달러. 3만 달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런데 7월 10일 환율은 1달러당 950원이랍니다. 950원. 자, 지금 우리는 3만 달러를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갚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환율이 950원이죠. 그러면 3만 곱하기 950원. 그래서 계산된 금액은 2,800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빌리는 시점에서는 원화로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상환하는 시점에 2,850만 원만 원화로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죠? 3천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2,8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만큼 적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차익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외환차손이 발생되는 예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55입니다. 미국 버드사에 제품 8,000달러를 선적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8,000달러 1,000원 그래서 8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800만 원. 제품 매출 800. 2번입니다. 4월 5일 위 1번에 미국 버드사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4월 5일 환율은 1달러당 950원이래요. 950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달러가 몇 달러다? 8,000달러였죠. 그런데 원화 계산을 했더니 760만 원이 나왔네요. 판매 시점의 예상 매출금은 800만 원이었죠. 받았기 때문에 대변으로 감소를 시켜줘야겠죠. 그런데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된 금액은 760만 원만 입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매출 시에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외환 차손이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판매 시점의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을 외환차손이라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5월 20일, 4월 5일에 선적하여 미국 포드사에 직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 자, 외상 매출금은 2만 달러고요. 4월 5일 선적 시점의 환율이 1,150원이었는데 오늘 받는 5월 20일입니다. 받는 환율이 1,10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환율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2만 달러고 선적 시점에 계산을 했을 때는 2,300만 원이 였다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지금 받는 금액은 1,100원이니까 2,20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2,200만 원만 입금이 됐고, 매출 시점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용이 돼 있던 계산된 금액은 2,300만 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환율 차이로 100만 원만큼 우리가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이럴 때 외환차손 계정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입니다. 8월 15일 미국 커리사에 대한 외화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미화로는
2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2만 달러. 그런데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금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8월 15일 지급한 시점에서 환율이 1,050원으로 변동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2만 달러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2,06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6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빌린 시점에서 환율 계산해서 장부상 차입금이라고 해둔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생겨서 60만 원의 금액을 더 지급을 했다는 얘기고, 이 금액만큼 우리가 손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환차손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외화 환산이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000X1년 12월 1일 미국 와플사에 제품 15,000달러를 선적하여 공급하고 대금은 2000X2년 3월 10일에 받기로 하였다. 선적일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환율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0달러였죠? 그런데 원화로 1,100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65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자, 제품을 팔았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1,650만 원이 되겠고, 제품 매출 자, 2번입니다. 2000X1년 12월 31일 위 1번의 미국 와플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결산 처리를 해라. 결산 처리. 그런데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씩 환율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로 계산하면 15,000달러였고 현 시점은 1,200원씩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 1,800만이 됐네. 1,800만 원. 내가 매출 시에 외상 매출금은 1,600만 원이었죠. 1,650만 원. 그런데 결산 시점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았더니 외상 매출금이 1,800만 원이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 돈을 받게 된다면 외상 매출금을 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차이나는 변동이 생긴 만큼 외상 매출금을 증가를 시켜주시고, 이럴 때 결산 시점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계산 방법이 매출 시 선적 시 1,100원이었는데 결산 시점에 1,200원이니까 100원 차액만 생긴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차액만 가지고도 계산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은 학습한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말 외상 매출 중에는 영국 뷰티사의 외화로 계산된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2만 달러라고 있습니다. 2만 달러 포함되어 있다. 회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050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만 달러를
50원으로 계산을 해보았더니 2,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시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결산 시점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2,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결산 시점 현재 외상 매출금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더 받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증가가 되는 거고, 이럴 때 결산 시점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산 이익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바바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630만원, 미화로 6,000달러라고 했습니다. 6,000달러 포함되어 있다.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000원이다. 그랬습니다. 1,000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6,000달러 1,000원씩. 그러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외상 매입금이 6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현 시점은 600만 원을 계산되니까 3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니까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겠고요. 30만 원만큼. 똑같이 환율 차이에 따른 환산 이익이 3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는 영국 펄트 은행의 외화 장기 차입금 1,050만 원, 미화로는 10,000달러 포함이 되어 있으며 회계 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다. 자, 10,000달러를 1,000원씩 계산을 했다 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빌린 시점에서 장부상 차입금이 1,050만 원이 현재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서는 1,000만 원이니까 50만 원만큼 차입금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여기 장기 차입금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 차변이 되겠고요. 이런 거를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되는 거래 예시를 보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00X1년 11월 10일 프랑스 BB사에 제품 12,000달러를 선적하여 공급하고 대금은 2000X2년 2월 3일에 받기로 하였다. 선적일 환율 1달러당 1,150원이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12,000달러고요. 선적 시점에 1,150원이었다. 그래서 1,380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380만 원, 제품 매출 이렇게 매출 시점에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2000X1년 12월 31일 위 1번 프랑스 BB사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결산 처리하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달러로 우리가 받을 돈이 12,000달러였죠? 12,000달러. 그런데 결산 시점에 1,100원씩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20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 시점에서는 1380만 원이었고 결산 시점에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13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6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이 감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그러면 손해본 거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산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 60만 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기말 외상 매출 중에는 홍콩 TT사의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 18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다 그랬어요. 자, 16,000달러라고 그랬죠? 16,000달러. 16,000달러를 1,100원씩 계산을 해보면 1,760만 원이 계산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돈은 1,840만 원인데 결산 시점에 1,760만 원을 계산이 되니까 차액 80만 원이 나오네요. 80만 원. 8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만큼 환산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말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 차이나사에 대한 외화 외상매입금 160만원 위안화로 160원이시겠다는 거죠. 1위안당.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그랬고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70원씩 했습니다. 170원. 근데 이 거래의 시는 전체적인 위한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자, 외상매입금은 16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매입시 환율이 160원씩이었으니까는 나누기를 해보면 위안화로 10,000위안이 나오네요. 만위안. 그러니까는 10,000위안을 우리가 갚을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10,000위안인데 위안화로 10,000위안인데 현재 환율 계산했더니 170원씩. 그렇다면 170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산 시점에 갚아야 된다면 17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만 원만큼 더 지급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10만 원을 증가를 시켜줘라. 갚을 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손실이겠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 5번입니다. 장기 차입금 중에는 영국 펄트은행의 외화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미화로는 $10,000,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당 1,05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000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1,0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장기 차입금을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 상환한다고 생각했을 때 1,0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의 차입금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50만 원이 증가됐고요.
갚을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화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 외환 차익과 외환 차손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외화 환산 이익과 환산 손실은 결산 시점에서 외화를 평가했을 때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처리하는 결산 시점에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평상시 거래상으로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는 차원에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손실이 생기고 이익이 생길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반복 연습 수고하셨습니다.